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문화제 돌마고 첫 번째 붉은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아나운서구역 조합원 최원정.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저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집회 그리고 시위, 파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휘발유 냄새를 맡으면 정말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주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 시민단체 각계 여러분 인사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또 준비하고 함께 해주신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KBS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9년간이었죠. 뭐 사실 8월 8일 저희 이제 이사회 하면서 맞아요. 그때도 이것처럼 정말 찜통더위에서 막 고함 지르고 정말 괴로웠던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지난 9년 동안 저희는 그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굉장히 그 자괴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상호 아나운서랑 저는요 그동안 3명의 사장 퇴진 운동을 해왔어요. 그때마다 이 집회에서 진행하게 박수 받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다. 제발 이제는 끝이다. 오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올랐는데 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이겨냈습니다. 솔직히 지난 9년 동안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KBS, MBC를 보면서 시민들, 국민들이 이 방송을 버리면 어떡하나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 희망을 좀 찾을 수가 있고 지난 가을, 겨울 또 광화문 광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함성 그리고 염원 그게 지금의 박근혜 탄핵 그리고 새로운 정권 창출에 큰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분위기상은 그렇긴 한데 뭐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지 앞두고 굉장히 힘들죠. 사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신 분들 안에서 또 저희가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그 염원을 담아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문화제 돌마고 첫 번째 붉은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함성과 박수를 담아서 오늘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집회가 아니라 파티입니다. 네, 끝까지 즐거움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파티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좀 음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저 뒤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모히또와 하와이안 빙수를 여러분께 7시 반부터 서빙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서빙을 해줘요? 영상. 네. 자.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 발족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문화제를 갖게 됐는데요. 자, 그 발족식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저희 위에 화면 봐주시죠. 더 기다려야 돼요? 하라면서. 네. 네. 영상 보고 한대요. 네. 자, 저희가 이 돌마고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돌마고. 아세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여기다 있군요. 이 마봉춘, 고봉순이라는 이 이름이 참 정겹잖아요. 항상 그 공영방송으로서 우리 시민들 곁에서 이렇게 친근하게 정말 순수하게 곁에 있겠다는 그런 다짐을 담은 이름인데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정말 공영방송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진짜 송구스럽고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오늘 특히나 그 MBC 동지분들이 혹시 오셨으면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저쪽에 오셨군요. 네. 많이 안 오셨네요. 이따 오실 거죠? 저 다음 주에 MBC 앞에서 하는데 이러시면 저희도 이러시면은 뭐 이건 상도이가 아닌데 네. 이게 은근히 KBS, MBC 약간 좀 경쟁이 붙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MBC보다는 좀 많이 와야 된다 막 이런 각오로 홍보를 했는데 오늘 좀 날씨도 그렇고요. 또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주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파티가 끝이 아닙니다. 그 고대영 그리고 고영주 그리고 김장경
떠날 때까지 저희가 격주로 MBC, KBS 이렇게 파티를 진행을 하니까요. 상암동과 여의도를 이렇게 셔틀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파티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한 것도 일부 있지만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뭐 만화도 그려주시고 또 재치 있는 구호를 담아서 현수막을 보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의 그 뜻과 어떤 의지와 저희 바람이 있는 현수막이 있으시다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또 KBS 주변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동영상이 준비가 됐답니다. 그러면은 네. 동영상 저희가 보기에 앞서서 뭐 이런 거죠, 뭐 파티인데요, 뭐 예. 아이고 음료도 늦게 나오고 동영상도 늦게 나오고 이럴 때 진짜 여기서 뭐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곧 준비가 됩니다. 네. 네네. 오늘 뭐 이렇게 좀 지연은 되지만 반드시 8시 안에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대표님 모시고 발족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파티에 어떻게 참석하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올라오시기 힘드실까요? 아래에서 그냥 하실까요? 네네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호 아나운서 제가 잘 압니다. 저희 그 동아투이가 43년 전에 한 12사 자유언론 실천선언 기념식 할 때 늘 와서 사회에서 봐주시고 MBC, KBS 노조에서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여기 여성 아나운서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봤는데 제 집이 저기 강 건너 일산입니다. 거기서 버스 타고 갔습니다. 온 방법은 그랬고 며칠 전에 그 전국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언론단체, 시민단체 220 가까운 단체가 KBS, MBC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발족시켰습니다. 아마 오늘이 그 정식 출범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철저히 무너지고 정말 언론인들에게는 지옥과 같이 돼버린 이 KBS와 MBC를 옛날에 그 자랑스러운 시절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이 꽃피던 그 시절로 다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200몇 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공영방송 이사장과 사장을 추방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가 무려 22차례에 걸쳐서 연인원 1,700만 명을 동원하고 결국 명예 시민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해서 지금 검찰, 재벌 온갖 부분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던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중에 언론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촛불혁명에 거슬러 올라가는 반동적인 인사들이 두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연합뉴스, 서울신문까지 아직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부역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네. 자, 우리는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KBS 노조가 늘 송재호 본부장을 만날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날마다 그
고대영 사장이 출근하는 시간을 기다려서 정문에 있으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새벽에 지키면 한낮에 나오고 심지어는 이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로 들어가는 세계 언론사상 유례 없는 이 블랙 코미디가 바로 이 거대한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BBC나 일본의 뭡니까 공영방송 NHK 그곳 사장들이 이렇게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 자기 사무실에 숨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이 일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KBS, MBC의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촛불혁명의 주역들이 오늘은 여기서 모이고 다음 금요일은 상암동 MBC로 오늘보다 10배, 20배 몰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이 내일이라도 물러나야 되는 이유를 단 하나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양대 노조와 10개 직능단체가 전 사원을 상대로 이인호 이사장, 고대영 사장이 과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인호 사장 90%, 고대영 사장 80% 반대했습니다. 아마 보면은 그 부역자들 밑에서 역시 부역자들은 하든 하부의 그 간부들 빼고 거의 전 사원이 두 사람을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사장도 사장도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MB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사장 95%가 넘는 반대율인데도 아직 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기 써있듯이 데모가 아니라 즐거운 파티를 하는 기분으로 이 4명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진정한 공영방송, 자유언론을 실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파티가 오래 계속되지 않고 가능하면 7월 말 아니면 8.15 광복절 이전에 마지막 파티를 그 4명을 추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파티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열심히 싸우시겠습니까? 네, 저도 같이 힘을 보태서 그 좋은 날 마지막 파티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유언론 실천자단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중에 유독 언론개혁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KBS와 MBC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21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여했고 아웃소스는 15% 가까운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절대로 우리가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될 우리 소중한 우리 KBS 이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 박근혜가 임명해 놓은 고대영 사장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 그 이사회 체제를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다. 이를 거쳐서 준법 준비해서 안에서 싸울 거고요. 다만 저희가 파업이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MBC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우리가 다시
상당히 많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MBC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자였습니다. 노동에서 쫓겨난 지 이제 6년째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1987년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87년 6월 논쟁, 명동성당 앞에서 MBC 취재차량이 돌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시위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고 늘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하는 행정뉴스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 맞고 돌아온 젊은 기자들이 87년 12월에 대한민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연맹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 파업을 하고 공정방송 협의를 만들어서 사측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MBC가 부족하나마 조금씩 공정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받는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처사망에 무너진 지금 MBC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신다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활동가 김보두님 모셨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그 예라와 같은 그런 그 KBS 정상화 여론을 만들어서 그 KBS 앞과 MBC 앞을 매주 금요일 날마다 7시에 이 돌마고 붉은 파티를 한다. 문화제 같은 거 파티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예. 좀 더 이 베이스를 기초를 좀 넓히는 운동을 여기 아주 주신여로 선생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장직이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박근혜 방 옆으로 가입됐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집단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참때도 한계가 있어요. 적폐청산 특호가 KBS와 MBC다. 그 적폐청산 특호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접근하길 바라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해직당한 분들의 그 복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농민들을 바탕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내부 구성원들이 중심이 돼서 바로 그 지금 현 그 경영진들의 모든과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공영방송 정상화하기 위한 운동의 목표로서 이제 제기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전혀 다른 맥락이고 우리가 그러한 원형 주장 원형들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하고 개혁을 향한 큰 야당 목소리 바랍니다. 안주천 대표입니다.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 선언문. KBS MBC를 국민의 품으로. 우리는 오늘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던 KBS MBC를 국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KBS, MBC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KBS, MBC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결국 두 공영방송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낸 촛불 광장에서도 KBS, MBC 기자들은 자사의 편파 왜곡 보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야유를 받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KBS, MBC의 본 모습을 되찾아 국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적폐 경영진을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자산인 KBS, MBC가 다시는 권력에 의해 망가지지 않도록 견고한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고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KBS, MBC를 국민의 손으로 되찾고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2017년 7월 13일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KBS, MBC를 국민 품으로. KBS, MBC를 국민 품으로.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월 13일 발족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발족식 함께 보셨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기다리셨던 음료차가 지금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조용히 한 분씩 나가서 이렇게 예분인 취향의 음료수를 타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좀 센스 있으신 분이라면 이 앞에 분들은 좀 한 잔씩 갖다 주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네. 벌써 갖다 드셨네요. 예.
참 맛있어 보입니다. 예.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께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어떤 곳인지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이 지금 영상을 굉장히 자세히 준비를 해주셔서요. 제가 똑같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214개, 현재 214개 단체가 같이 결합해서 꾸렸고요. 이후에도 계속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기는 그래서 2주 후에 2주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단체의 수를 계속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멘토단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분 정도의 멘토가 일단은 같이 처음 발족하는 날 시작을 하셨고요. 멘토도 또 왜 나는 멘토로 안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단도 저희가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활동을 지침을 내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촛불 집회,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라고 말하죠. 제가 이렇게 촛불 집회가 입에 붙어가지고 돌마고 불금 파티에 매주 오셔야 합니다. 오늘은 KBS, 다음 주에는 MBC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KBS 여의도와 그 MBC 상암동을 왔다 갔다 이렇게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끝날까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돌마고닷컴이에요. dolmago.com. 이거 돌마고닷컴에 계속 좋은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왜 우리가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영방송이 잘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이 정말 우리가 지금 KBS, MBC가 정상화되면 어떤 방송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그리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저희 민원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KBS, MBC가 했던 진상 보도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콘텐츠를 일부러 야곱야곱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공유하는 방식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렇게 자신이 자주 쓰는 SNS로 카톡이든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 게 두 번째 지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가 있을 거예요. 촛불 집회 말고도. 예를 들면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KBS, MBC 피해자 증언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KBS, MBC 피해자가 사실 전 국민이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세월호 유족, 그리고 또 대남기 농민 대책위, 그리고 민주노총, 또 뭐 있을까요? 너무 많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역사연대에서도 오시고요. 그래서 각계 각층의 피해, 언론 보도로 인해서 KBS, MBC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 대표적으로 다 오셔서 증언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KBS, MBC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양사 노동자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또 나오셔서 그동안 어떤 험난한 세월을 겪어왔는지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 증언대회를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목요일 2시에 엽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긴 하지만요,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생중계도 합니다. 팩트TV에서 생중계를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못 오시는 분은 팩트TV로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주 하나하나 행사들을 이어나가면서 저희가 KBS, MBC가 정상화될 때까지 왜 이렇게 묵는 거예요? 주춤되지 않고 매주 지령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돌마고 불금 파티에서 새로운 얘기들,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매주 꼬박꼬박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오나요? 들리나요?
들리세요? 네네. 저희 지금 돌마고 붉은 파티가요. 지금 팩트 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시는 또 많은 아쉬움을 지금 달래고 계시는 밖에서 계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금 이 순간 또 파티 즐기실 수 있음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원경 사무처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14개 시민단체 그리고 KBS, MBC 정상화를 열망하는 많은 시민들이 힘을 지금 보태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 두 분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힘이 많이 나시겠죠. 예, 공영방송 정상화 가장 앞에서 싸우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성재호 위원장 그리고 NBC 본부 김현국 위원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받아주십시오. 저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장 성재호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찬바람이 좀 부십니까?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KBS 앞에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민단체 대표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KBS에서 사실 이 방송에서 이게 출연시켜 드려야 되는데 블랙리스트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이름을 올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 우리 한기혁 선생님 그리고 늘 우리 KBS 노조 옆에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오셔서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노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지난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 직후에 우리 당시 KBS 사장이었던 길환영 씨가 청와대에 꼭두가시 노릇을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사장 퇴진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노조 집행부 그리고 노조원들이 출근길에 사장 승용차를 출근 저지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등 징계를 9명이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유 없다 승소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이것 말고도 부당노동 행위도 받아냈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그 전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이른바 홍보성 그 영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점이 낮냐 이거를 조져라 라는 식의 어떤 프레임을 갖고 취재 지시를 거부했던 그 기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승소를 하고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종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길환영 사장은 어쨌든 출근길을 막아선 조합원들을 향해서 물론 승용차에 타고 있었지만 돌진을 하는 그 정도의 배포는 있었는데 우리 지금 고대영 사장님은 5주째 저희가 출근길에도 기다리고 가끔 퇴근길에도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려고 해도 도대체 5주째 볼 수가 없습니다. 뒤통수도 못 봤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몰래 도망가는 일도 있고요. 저희가 새벽 5시부터 지켜본 적도 있었는데 거기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 사장실이 어디냐면요. 여기 오른쪽 KBS 본관 건물이 보이실 텐데 저 제일 꼭대기가 5층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 위에 옥상이 있는데 옥상 위로 한 층이 더 있습니다. 정확히는 2개 층이 있는데 6층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다 들립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오늘 고대영 사장은 아마 2, 3시쯤 나가지 않았을까 라는 4시에 나갔대네요. 도대체 근무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새입니다. 요새 저희가 사실은 과거 90년 방송민주화 사태 때는 사장실도 점거해보고 88 때는 저 6층을 들어가 보려고 뭐 여러 수도 쓰고 그랬는데 철문이 몇 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가령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 본관에 그럼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냥 멈춰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래서 요새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이사회, KBS 이사회 이인호 이사장 아시죠? 네, 우리 뉴라이트의 대모신 이승만이 국부이고 정무수리비를 건국절로 우기시는 우리 이분께서 이사회를 저쪽 건물에서 원래 하는데 일로 옮기셨어요. 저희가 이사회 할 때마다 항의를 하고 퇴진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예 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새처럼 돼 있는데 언젠가는 저기 요새 반드시 뚫어내겠습니다. 서도 없이 두서없이 긴 말씀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든 방법과 수단 다 해서 싸울 거고 가리지 않고 싸워서 반드시 쫓아내겠습니다. 찬바람 불기 전에 반드시 박근혜가 임명한 우리 언론부역자 쫓아내고 국민의 품으로, 국민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거입니다. 원래가 우리 국민 거고 여러분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김현국입니다. 네, 저도 따끈따끈한 소식 있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민식 PD, 제가 존경하는 김민식 PD의 인사위원회가 오늘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소식은 조금 있다가 당사자인 김민식 PD를 직접 모셔서 얘기 듣는 순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로 MBC PD 수첩 제작진이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작 거부에 돌입한 사유는 어이없는 아이템 불방 사태 때문입니다. PD 수첩은 8월 2일자 방송으로 대한민국의 2017년 노동 현실에 대해서 조망하는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직도 감옥에 계시고 이원주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이제 올해 16% 인상됐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 조망하는 아이템을 제출하자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이해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다. 여러 차례 항의하고 방송을 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본부장의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불방이다. 아이템 허가할 수 없다. 사실 이 문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PD수첩이 지난 5년간 4대강, 세월호 수많은 아이템들을 다루려고 PD들이 내부에서 노력했지만 기사는 거덜나고 아이템은 불방되기 일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PD수첩은 MBC의 아니 대한민국의 대표 시사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05년에 PD수첩을 진행하던 최승호 PD, 지금은 MBC 해직 PD입니다만 최승호 PD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진실을 전달하지 못한 적은 있었을지 몰라도 외압 때문에 진실을 전달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클로징입니다. 저는 이것이 MBC의 정신이었고 PD 기자 할 것 없이 MBC가 그동안 한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 존재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MBC 뉴스 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우리 성재호 본부장님과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한번 출연을 했고 그리고 팟캐스트에도 출연을 했는데 두 사람이 배틀을 벌였습니다. MBC, KBS 누가 더 망가졌나.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슬퍼졌습니다. 우리 이런 거 가지고 배틀할 때가 아닌데 지금. 누가 더 사장 먼저 끌어내리고 더 좋은 방송사를 만들 수 있는 재건의 틀을 만들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누가 더 용감하게 고발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그 경쟁에서 앞서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이것으로 경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가장 조용하다고 그래. 가장 조용한 게 아니고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보도본부장한테 물었어요. 좀 이따 대답하세요.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 답변하지 마. 에? 답변하지 마. 에?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절대 다수의 90% 가까운 KBS 내부 구성원들이 고대영 사장의 사진 사태와 이인호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조하고 그다음에 10개 사내 직능협회 대표들 어제 회의를 했고요. 저희 결과를 이사장님한테 불행한 일이 하지만 용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좀 잘 전달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들 앞에서 결연하게 선포한다. 고대영이 퇴진하는 날까지 어떤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이 끝장투쟁을 벌일 것이다. 당시 도청 의혹을 받고 있던 한 기자의 휴대폰을 직접 바꿔준 일도 있었습니다. 녹화 출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녹화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국장급 이상의 간부와 임원들이 출연자 리스트를 자기들이 스스로 통제하고 제한하고 의의가 없는 게 박정희 군사 독재 시대와 그 딸이 또 대통령 된 시대도 내가 할 말은 해온 사람이고 엄청난 비폭력 성숙한 이 혁명의 열매로 탄생된 게 문재인 정부란 말이죠. 이 정부 밑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경악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나? 거꾸로 가는데 공영방송에 앞장서나? 수많은 시청자들, 대한민국의 시청료 내는 그 시청자들이 다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헌법대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방송으로 운영되기를 다들 바라겠죠. 근데 그걸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공영방송 KBS에 맞지 않는 거죠. 물러나야 되는 거죠.
네, 사면초가 고대영 얼마 안 남았다. 이거 보면서 참 우리가 만만치 않은 상대로 지금 앞에 두고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이 끝장 투쟁에 있어서 이들이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우리에게는 시민이 있다. 그 시민들 중에서도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우리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멘토 역할을 자처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들의 명단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교익, 문성근, 유홍준, 박재동, 노정열, 한동준, 김씨, 선대인, 이한철, 김미화, 최현국 선생님께서 이름을 올려주셨고요.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앞서 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KBS 세노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대영의 KBS 블랙리스트가 있다. 사실 저희도 블랙리스트 순위에 올라 있는 아나운서실 아나운서들이고요. 블랙리스트. 네. 오늘 그 멘토단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아마 두 분 모셨죠. 아마 이분 KBS에서 소위 까인 이후로 더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진짜 더 잘 되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KBS가 나은. 오늘은 사실 뭐 방송인 기자, 뭐 칼럼니스트 여러 가지 뭐 직함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오늘은 시민의 한 분으로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황교익 씨 모시겠습니다. 네, 황교익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황교익입니다. KBS 주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 소식. 네. 아이고, 이렇게 음향의 정상화는 언제 되나요, 도대체? 네. 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얼굴 뵙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진짜 바쁘시죠? 네. 그냥 모든 인간의 24시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냥 똑같이 그냥 항시 똑같이 바쁘게 지냅니다. 네. 오늘 그야말로 정말 쓸데있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 이해해 주실 거죠? 제일 아마 오늘 선생님 모시고 궁금한 게요. 지난 이제 아침마당 건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또 그 이후에 어떤 저희 선생님께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아침마당에 작가와 PD가 찾아와서 주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하나 만들자. 1시간짜리 강연하는 형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주부들한테 맛있는 식재료 고르는 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고르는 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대충 짜고 방송을 언제 녹화하자라는 대충의 날짜를 잡았었어요. 그 중간에 제가 더불어 포럼,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의 지지하는 시민 모임에 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발족식이 있고 난 다음 날 저녁에 작가가 전화가 와서 더불어 포럼에 이름을 공동대표로 올렸었는데 방송 출연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왜 방송에 못 나가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정치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교양 방송일 뿐인데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교양 방송에서 내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나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KBS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이 나온 게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선거 방송을 위한 공정성을 위한 뭐 세부 준칙인가 하는 그 내용에 있는데 그것도 선거 방송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교양,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억지 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KBS 9시 뉴스에서 그 내용을 다뤄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억지를 피우고 있는 사람인 양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자료 화면에 제가 등장하는 게 좀 꼬질꼬질하게 나오는 화면으로 등장시켰다는 거. 그래서 저를 아주 억지 피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죠. 이거는 끝까지 내가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출연 한 2번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저는 이때까지 방송과 관련되는 일에 그 어떤 일이든지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어떤 방송이든지 간에 다 나갔습니다. KBS 제3라디오에 제가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꾸준하게 음식 이야기도 했었고요. 무슨 자문 전화가 온다 그러면 다 일일이 뭐 제가 잘 보지도 않고 별로 신통찮게 생각하는 뭐 생생정보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자문해 주고요. 제 방송이다, 국민 방송이다 생각하고 일일이 다 그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KBS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대할 것이라고는 저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겼는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일종의 시범 케이스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만하잖아. 제가 만만하게 생겼나 봐요.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제가 악착 같거든요. 음식과 관련되는 뭐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제가 천일염 문제, 한식 세계화 문제 이런 거 악착같이 6년, 7년째 악착같이 물고 늘어주고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저는 KBS의 사과를 받아낼 겁니다. KBS 같은 공공조직이 개인한테 사과한 경우가 없다라고 KBS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사과를 못해요? 잘못한 일에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방송에 못 나올 이유가 없어요. 헌법, 표현의 자유, 방송법 다 뒤져봤습니다. KBS에 관련되는 거, 방통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 다 뒤져봤어요. 제가 누구를 지지하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교양,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안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KBS가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당연히 그걸 저는 국민 KBS의 주인되는 입장으로 그것을 요구하고요. 그 원칙과 법을 안 지키겠다 그러면 나가셔야죠. 그냥 나가셔서 팟캐스트 정도 하시고 자기 뜻대로 하시든가. 왜 국민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법과 원칙을 안 지키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지금 오늘 같은 이 파티에 국민의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KBS, MBC 안 봐도 JTBC 있고 뭐 다른 거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영방송의 주인이거든요. 정부를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 내거리에 한겨울 동안 내내 그 생고생하면서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공화정이 제대로 운영되려 그러면 언론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 언론 바로 잡으려 그러면 국민 여러분이 주인된 입장에서 매주 금요일 날 KBS, MBC 앞에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됩니다. 촛불 시위 하듯이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이 KBS, MBC 바로 잡힙니다. 이 종사자들만의 힘으로 바로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나서 주십시오. 저도 틈만 나면 주인된 입장에서 금요일마다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저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갑니다. 이 무더위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투쟁 체력을 키울 수 있는지 추천 메뉴 한번 듣고. 그 모히또 주셨는데 네. 설탕이 안 녹아가지고 이게 설탕이 그냥 올라와요. 저도 뭐 일이 있으면 저 맛있는 메뉴 음식들 하나 짜서 한번 이 파티에 한번 저도 들고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행히 오늘 사진은 꼬질꼬질하지 않아요. 아유, 이 정도면 뭐 꽃미남이시죠. 꽃순녀. 네. 보도국 진짜 잘못했네요. 예. 네, 시민행동 멘토로서 이제 앞으로 또 대단한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인사위원회의 회부가 됐던 김민식 PD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지금? 어디 네네네. 계시죠? 네. 예. 오늘 결과가 어땠는지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는 인사회가 어떻게 하는지, 인사위원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랐었어요. 저는 김장겸은 물러나라 하고 계속 외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부르고 그러면 가서 김장겸 사장님을 뵙는 줄 알았습니다. 김장겸 사장님 이렇게 그러면 제가 김장겸 사장님을 뵙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김장겸은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는지. 근데 갔더니 지난주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그 인사위원회에 갔는데요. 김장겸 사장님 안 계시더라고요. 인사위원회 그 위원장은 부사장님입니다. 부사장님과 그 다른 임원들이 계시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그 사장을 물러나라 하는지 근거를 대라. 그래서 제가 55쪽의 소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 절대 폰트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닙니다. 예, 폰트 10으로 해가지고 제가 읽으면은 총 5시간 분량으로 제가 준비해 갔습니다. 한 30분 제가 읽고 나니까 이분들이 멘붕에 빠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니 지금 언제까지 읽을 거냐 그래서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을 물러나라고 했는데 제가 불손한 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장님 물러나라고 한 데 대해서 소상하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MBC 뉴스를 시청한 것이 주조정실에서 MD로 일하면서 뉴스를 시청한 것이 내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임원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약간 헷가닥한 것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여러분도 앉아서 MD로 일하면서 뉴스를 새벽 5시 뉴스부터 심야 뉴스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되게 괴로워하시면서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냐고 심지어 그 백종문 부사장님은 제가 이제 계속 읽고 있으니까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당신은 계속 읽고 있어. 난 나갈 거야. 자, 우리 저기 나가서 있고 당신 계속 읽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뻘쭘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사부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부사장님이 나가시면은 인사위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저를 징계를 하려면 저의 소명을 끝까지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사님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부사장이 앉더니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걸 지금 듣고 있어야 돼. 막 그러더니 결국은 지난주에 정회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 이 들통난 전략은 2번 다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는 제가 기저귀 차고 필리버스터 하려고 밤새를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밥 먹자고 화장실 가자고 정회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 발현한 전략은 쓰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는 다른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소명하십시오. 제가 김장겸 사장님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는 김장겸 사장님의 회사 운영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들을 모시니까 갑자기 여기 또 누가 와 막 이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런 사람들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MBC를 경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오정환 보도본부장 계십니다. 노동조합을 나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동조합 탄압 발언 아닙니까? 이거 노동조합법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최기하 본부장님 계십니다. 국장 시절에 보도국 사무실에 놓여있던 민실이 보고서 찢어가지고 버리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갑자기 왜 당신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니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보도국 부장, 국장, 본부장으로서 일을 제대로 못 해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임원으로 뽑아놓고는 김장겸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맨 처음 한 것이 여러분들을 임원으로 뽑은 건데 MBC 살리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제가 짧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제가 짧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실이 보고서를 제가 지난 5년간 나온 민실이 보고서에 이분들이 해왔던 짓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불러드렸습니다. 몇 월 며칠 최기하 본부장님께서는 당시 했더니 또 1시간 20분 하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본부장님이 저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인사위에 들어와서 소명이 상식적으로 얼마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나? 5분, 10분이지 1시간 넘게 도대체 몇 시간 하는 게 당신의 상식은 이렇게 길게 소명하는 게 상식이야?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상식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지금 상식을 얘기하신 본부장님 2015 4번이십니다. 예, 그 본부장님 2015년에 MBC 입사하셨습니다. 2015년에 입사할 때 국장으로 입사하셨습니다. 이분이 입사할 때 특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입사한 분이 국장이 되고 바로 다음 해 이렇게 본부장이 앉아있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본부장님이 저한테 지금 상식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괴로워하셨습니다.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본부장님들이 다 일어나시더니 우리가 이걸 계속 듣고 있어야 돼. 제가 그랬습니다. 조합원들이 저에게 해준 제보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아직 얘기 안 해드린 본부장님들 계십니다. 결국은 정회를 했고요. 정회하고 이렇게 가더니 잠깐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마치 잠깐 쉰다고 나가더니 그 다음부터 도망가고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시느냐고. 그러더니 인사부장하고 인사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임원들은 이 상태로 계속 이미 임원들은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1시간, 이번 주에 1시간 반 이상을 줬기 때문에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소명이 안 끝났습니다. 불러오십시오. 가서. 저는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김 차장님 입장만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떻게 개인 생각만, 개인 욕심만 그렇게 내면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자, 거기서 계속 그 한동안 안 들어오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여기서 나가는 건 내 마음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건 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오늘 정회됐고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새로운 거 준비해서 갈 겁니다. 지금 나는 사실은 MBC 경영진들이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사장을 물러가라고 한 직원을 2번이나 인사위를 불러놓고는 징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방금 전에 이용마 기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축하해. 오늘도 정회. 이제부터는 징계도 못하는 곰바오 김장겸이라고 떠들어야겠다. 크크크. 제가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인사부장하고 와서 계속 저한테 그러니까 임원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 나가시라고 이제 그만하고 제발 가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그걸 보는데 하필 제가 넘기던 사진 속에 2012년 MBC 조합원들이 100여 명이 피켓팅을 들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이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들 피켓을 여기까지 들고 있는데 저는 그 눈을 보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용마 기자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마에게 물었습니다. 용마야, 네가 지금 나 대신 이 자리에 있다면 넌 뭘 할래?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그맨 할 걸 그랬어요, 진짜. 사이다 발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저 위원장님 잠깐만 자리 나와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더 그 투쟁의 모습을
김민식 PD께서도 촬영을 좀 나와주시죠. 잘 하시라는 예, 의미에서 촬영 보조 기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저 김민식 PD께서 그 김장겸 물러가라 그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로 MBC의 투쟁의 불씨를 태우고 계신데 저희 조합원 한 분이 그 영상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면서 짐벌을 준비하셔서 선물하시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를 드려야 돼 진짜. 앞으로 고화질의 영상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페이스북 네, 네. 라이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문화제 돌마고 첫 번째 붉은 파티. 저희가 50분 내에 끝낸다고 했는데 8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여러 매체에서 아주 열띤 취재 경쟁을 열띤, 네. 네, 포토타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앞으로 오셔서 좀 서주시고요. 고대영은 물러가라! 이노도 같이 가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고영주를 구속하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무대 재치 있고 신나고 의미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노정열 씨 모셔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살은 왜 이렇게 빠지셨는지 전문용어로 하우링이 날까봐 이쪽으로 와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신경 쓰는 게 많아가지고 살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MBC 고발뉴스 하는 이상호 기자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조금 더 잘생긴 이상호 아나운서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요거 피켓 진행이 전문인데 제가 마지막에 나온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황교익 선배가 그래도 말씀 잘하시면 웃음에 있어서는 제가 이길 것 같아서 넋놓고 있다가 김민식 카드가 제 앞에 등장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세상에. 요즘에 개그맨에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직 PD 김민식 PD가 웃기고 또 귀신 같은 슬랩스틱 코미디로 웃기시는 우리 고대영 사장님이 웃기시고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생존권을 위협하는 함자의 의미들이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분을 지금 저희가 아까 김종철 선배님은 뭐 추방이라는 표현 하셨고 구속도 물러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추방을 하시면 안 되고 요 네 분들은 함자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 이름으로 좋은 곳으로 추대를 해야 됩니다. 고위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집으로 고우할 때 고입니다. 가셔서 집으로 고하셔서 대영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고대영 사장님. 집으로 고하셔서 영주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고영주 이사장님. 혼자 외롭게 1인호 3인호 잊지 마시고 이름 그대로 뉴라이트 품으로 돌아가셔서 제대로 2인호를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덥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김장경 사장님 김장 겸사겸사 하실 겸 미리미리 방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김민식 PD가 저보다 열띤 슬랩스틱을 겸한 개그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또 먹고 살려면 제 필살기 특기를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성대모사 수십 명 하는데 오늘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7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짧게 하고요. 그동안 9년을 담당해 주셨던 이명박 대통령, 또 503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9년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렇게 공영방송을 망가뜨리진 않았던 정부였거나라고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5분의 성대모사를 하고 오늘 무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이또가 잘 녹아서 맛있더라고요. 먼저
어딘가에서 아마 이 현장을 보고 계실 것 같은 우리들의 MB 이명박 대통령님의 멋진 응원사를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MB가 언론을 길들였다, 장악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 MB는 언론을 길들인 적도 없고 장악한 적도 없고 줄세운 적도 없습니다. 탄압한 적도 없습니다. 언론사가 원래 제 겁니다. MB 컴퍼니가 제 겁니다. MBC MB 컴퍼니. 김민식 PD, 내 회사인데 내가 만들어 네가 뭔 상관입니까? KBS가 제 겁니다. 저는 코리아 유니버시티 출신. KBS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제 겁니다. SBS도 제 겁니다. 저는 소망교회 장로, 소망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이블 MBN인 제 겁니다. MB 네트워크. 내 거 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다음번에는 이렇게 더운 데서 하지 마시고 4대강 변에서 녹차를 때 한잔 하시면서 자전거 바람만 신나게 타시면서 그래야겠다. 요즘에 말씀 잘 안 나오시겠지만 그냥 힘이 빠진 변호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하늘도 솟고 땅도 솟고 몽땅 속았습니다. 병 걸리셨나요? 아니, 저는 순실 씨가 읽어준 걸, 써준 걸 그대로 읽었을 뿐인데 왜를 자꾸 감옥에 가두고 난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있을 때 기자회견할 때 질의응답도 안 하고 얼마나 편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무튼 창조경제 주역답게 제가 비정상에 정상화라는 화두를 남기고 가니까 시집도 못 간 제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면회도 와주시고, 아무튼 MBC, KBS 여러분 뜻대로 되시길 바라고 사식 좀 넣어주시고 면회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최순실 여사가 5,000년간의 쌓인 적폐, 그동안의 60년의 적폐를 온몸을 던져서 거의 논개정신으로 촛불 시민도 이뤄내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503호는 조금 놔두시고 최순실 여사는 좀 사면복권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신 말씀 다 하시게 했으면 굉장히 국민 교육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인데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잠깐 하고, 오늘 더우시니까 다 함께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동하는 양심 촛불 시민 여러분, 누가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언론을 보게 하라. 언론이 서야 조국이 산다. 제가 만든 말인데 참으로 보시죠, 여러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특히 공영방송 KBS, MBC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귀가 어두워요. 제가 죽기 전에 그렇게 KBS, MBC 여러분들께, 이명박근혜 두 분께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일로 와봐요. 이명박근혜 또 KBS, MBC 우리 사장 임원 여러분들, 제발 존일하니라고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사장을 죽이고 내 반쪽인 노매를 죽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항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만 댔다 하면 성공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돼주세요. 그랬더니 손만 댔다 하면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돼버렸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탕하고 자빠졌습니다. 귀가 어두운 이명박근혜 9년, 그리고 지금의 이 KBS, MB 체제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1,700만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성능 좋은 보청기를 사다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딴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KBS, MBC가 국민이 바라봐도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로 돌아오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죽어 있는데 제 옆에 마이클 잭슨이 맨날 그래요. 저보고 사우스코리아 언론은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You are not 언론. 그렇게 맨날 노래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워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래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이래 더운데 함께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나라가 주국이 돼버렸어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나름대로 법조인으로서 양심껏 뭐 잘하겠죠. 잘하기를 믿고 지난 9년 동안의 KBS, MBC 공영방송 그리고 이 나라가 온통 조국이 돼버렸습니다. 다 조자로 끝나잖아요. 슬플 조자 조국이 돼버렸습니다. 바다에는 적조, 사대강에는 녹조, 국정원과 경찰은 공조, 증거는 변조, 사실은 위조, 역사는 날조, 정부는 창조락하대요. 맞습니까? 재난은 방조, 단체는 급조, 서민경제는 망조, 남북관계는 저조, 급기야 민주주의는 근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지요? 이 근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6개월 동안 1700만 촛불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길조가 돼서 이 망가지는 망조를 길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들, 이제 길조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인 KBS, MBC 권력의 침하폭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다시 한번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좋게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이래 돌이켜보니까 제 서동구 사장 임명칼락 하다가 또 접었고 그렇게 보면 김대중 의원 그래 씹혔지요. 권력이란 건 원래 언론한테 씹히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시민 여러분, 이래 어렵게 이룬 이 적폐청산의 위대한 결과를 바로 KBS, MBC의 청상화로 제대로 된 방점을 찍길 바라고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수백 명의 시민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반드시 이 촛불 시민혁명이 언론개혁으로 끝을 낼 것 같으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하시고 싶습니다. 이분은 하는 걸 봐서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언론을 언론답게,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함께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언론이 국민의 품에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정열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진짜 갑이십니다. 너무 재밌어요. 예, 마지막 무대를 이렇게 하시면 다들 집에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김민식 PD는 아마 저것까지 못하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무덥고 습하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시작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돌망하고 첫 번째 붉은 파티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분 내에 마무리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8시 반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네, 저희가 이제 첫 붉은 파티를 KBS 앞에서 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여의도가 아닌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7월 28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자, 우리 MBC 많은 또 응원차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함께 부르면서 오늘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네,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움직임 같네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나가니